21번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의 판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왜냐하면 피고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변호인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 2번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번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4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나 공소 기각 또는 면소 재판이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해야 하나 16세 미만의 선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선서하지 아니하게 하고 신문하여야 된다. 자, 3번 증인에게 증언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틀렸고 어쩐다? 형사소추나 뭐할 염려? 유죄 판결을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실의 반로가 있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번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 제기 전 체포 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삼입한다. 삼입하지 아니하고 공소 제기 1을 기준하여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22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장 1번지 위반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의의 제기도 없고 법원도 실제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 심증 형성 단계에 이르렀다면 피고인 측은 공소장 1번지 위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2번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 반대 신문을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는 하자가 있었다면 다음 공판 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 공판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고 피고인도 변경할 점에 의의가 없다라고 진술했다 하며 그 하자는 치유된다 안 된다.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드렸죠. 그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를 명시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주거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유법이다 아니다? 유법하다. 4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으로 직권조사상이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좋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5번 공판정에서 속기 녹음 및 영상 녹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판정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소하라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영상 녹화 장치를 이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해야 한다. 1번은 맞고 2번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 신청은 공판 기일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된다. 다만 지정 공판기일부터 일주일이 남지 않는 시점에 공판기일 통지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3번 법원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기록에 철하여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 이게 틀렸죠? 별도로 보관해야
하여야 됩니다. 자, 4번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음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하였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뭐한다? 폐기한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25번 공소사실을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공소사실의 전물에 피고인이 전해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했다면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 것이어서 그럼 어쩐다? 그와 같은 기재가 됐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기재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간통죄에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의 그 일시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가 틀렸죠.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의 간통했다는 기재로는 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린 말이고 3번 범죄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이고 범죄 방법은 범죄 구성 요건을 밝힐 정도로 기재하면 적하다. 그래서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범죄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로만 기재하면 적합니다. 4번 공모 공동정비에서 공모 또는 모의는 모의의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의사의 합치가 성립된 것을 밝혀주는 정도면 된다. 이것은 판례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26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맞죠? 2번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히 부합할 정도의 경우에만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판례는 어쩝니까?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사실인적인 변화가 없고 법적 평가만 달리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을 공동정범을 무엇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안 하다 공소장 변경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피고인의 파업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바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관세표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표탈 AB로 심판할 수 없다가 맞죠. 왜냐하면 독립적 구성요건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맞고 기억 맞고 희로봉 투약죄의 기수의 공소사실을 희로봉 투약죄의 미수로 미수는 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특수강도 공소사실 특수공갈죄로 처단할 수 없다. 이건 구성요건이 다르죠. 작물보관죄의 공소사실 업무상 과실 작물보관죄로 우율할 수 있냐 없냐? 없다.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니까 실체적 경합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죄수만 다를 때는 이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겠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 과실치사죄로는 인정할 수 없고 사실적시로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이놈보다 이놈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다 판례가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1번이 답입니다. 이건 판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 이런 거 한번 전부 이 정도만 전부 보신다면 충분히 판례는 다 숙지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28번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죠. 변경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공소장에 약 4개월 후 치료라 그랬는데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 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것은 상해 기간만 늘린 것은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행령죄로 적용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왜? 비슷하니까 이것은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죠. 그런데
미지정 문화재 추출 미수죄를 뭘로 인정을 해야 되냐? 미수죄를 미지정 문화재 추출 예비음모와 미수는 뭐가 다릅니까? 구성요건 자체가 다른 게군요.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29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다수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가? 이는 피고인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냐? 법원의 허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폭행치사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죄나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라고 할 수 없다. 맞고 3번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부 사실을 처리할 때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 일부 사실을 수개의 죄 중에서 일부 사실을 처리할 때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 일부 취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번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중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이 포함되느냐 안되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중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30번 공소장 변경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법원은 적법하게 공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그것이 변론 제기 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 심리를 제기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 그럽니다. 2번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된 것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용법조가 달라. 여기서부터 틀리죠. 적용법조가 달라. 공소장 절차 없이 중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충분히 심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를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있을 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 무엇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4번 법원이 상법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무엇이다?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구하지 않거나 이것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안 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상해죄 31번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가 심리하던 검사가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상해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상해치사죄는 합의부 관할이다. 기억,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으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된다. 기각할 필요는 없죠. 2번 상해와 상해치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사물관할이 다르더라도 공소장 변경은 허가해야 됩니다. 디귿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어디에다가 붙여야 된다?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3번은 맞는 얘기고 4번을 볼까요? 조심하여야 하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항소심은 징역 1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1년이 넘은 형은 선고할 수 없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디귿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32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비록 사실 인정의 변화가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이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행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려있죠.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자, 허위사실이 더 크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랬으니 틀리죠.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특별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검사가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 허용된다 안 된다. 재수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공소장 변경은 서면으로 의해야 하므로 자 피고인이 공판정 개정하여 그 동의하여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하면 이게 틀렸죠.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33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만 묵힌 것은 1.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뇌물술죄로 변경하는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왜 심리 판단할 수 있습니까? 큰 것에 다 동일성이 있고 큰 죄를 인정하는데 그 안에 되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희로봉 제조 공동정범 후 공소사실에 자, 공동정범에 대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였고 심리도중 방조사실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 는 강제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충분히 심의됐다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중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으로 처단할 수 있냐 없냐? 일반법으로 처벌해야지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니은과 니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4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실체적 과학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 범죄의 수만 바뀌는 것, 이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공판 심의 종결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맞고 3번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이익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4번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 앞전 또 판례로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35번 다음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된 공소 제기라고 인정될 때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슨 판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 2번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3번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있었을 경우 재판장의 심중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하여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이건 최신 판례 알아두시는 게 좋죠. 4번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36번 검사는 피고인 A를 중상해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재판 도중 피해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했다. 이에 검사는 A에 대해 공소사실을 상해치상죄로 변경함과 동시에 여죄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를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신청하였다. 이 경우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피해자 A가 A의 행위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면 중상해죄와 상해치사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답니다. 자, 2번 법원은 중상해죄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공판 진행 도중 밝혀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는 원래 공소 제기된 중상해죄의 범행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법원은 검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의 추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가 맞고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이냐 그러면 36번은 답이 3번입니다. 37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공소사실을 별로 정조의 것과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1번 맞고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중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중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3번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했는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 기수로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 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다. 이건 초래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 기수를 요구해버렸으니까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입니다. 자, 4번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라 그러는 거. 변경하려면 축소사실 인정하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죠. 이때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1번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는 거? 행령죄를 인정하는 거. 이건 뭡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죠. 자, 2번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폭행죄만 인정하는 거. 강간죄에는 폭행죄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3번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는 포괄 일죄로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관계에 있는 수재를 인정하는 것, 이건 뭐다 그런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살인죄로 기소된 그 공소 사실을 폭행 치사죄로 인정하는 것, 이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죠.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했으나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 등 미수에 의한 특별법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 기수에 의한 위반죄, 미수를 기수로 인정할 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는 것은 가, 나, 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9번 증거 개시에 관한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직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즉 증거 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개시는 어쩐다 그랬어요? 현장 부재,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하는 제약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1번은 맞고,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또는 서면 후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어떻습니까? 검사에 대한 증거 서류의 열람만 가능하지 등사 및 서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거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러면 3번 4번 검사가 증거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후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서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후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검사는 증거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 후 교부로 인하여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입니다. 40번 다음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기가 늦은 이의신청,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대상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기 늦은 경우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은 것만 이유로 해서 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뭐라 해야 됩니까?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은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법률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할 때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4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입니다.